네, 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부탁해 안부남 이충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54일 동안 진행되는데 오늘 이틀째 날입니다. 둘째 날인데 대전에 한 목욕탕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여기냐고요? 얼마 전에 제천에서도 복합건물 화재가 있었죠. 인원수 당시에 주차장 천장에 배관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전구, 뜨거운 전구에 열이 모이면서 옆에 스티로폴로 옮겨 붙었죠. 그래서 천장에서부터 불이 시작됐고요. 이때 사상자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69분이 다치셨고 그 다음에 29분이 생명을 잃으신 걸로 지금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있었죠. 세종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때에도 192분이 다치시거나 또 좀 피해를 심하게 입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42분 정도가 지금 43명이 오늘 기준으로 43분이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안전점검 시설 안전에 대한 어떤 불감증, 고질적 관행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피해는 더 이겨낼 수가 없는데 현재 소방하고 또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열심히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안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이 점검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자, 여기 바로 안전점검이 시작된 사우나 시설입니다. 네. 자, 현재 여탕과 남탕, 여탕과 남탕의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각각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알아보겠고요. 날씨가 상당히 춥죠, 오늘. 영하 13도, 체감온도는 더 낮은데요. 일단 따뜻한, 우리 삶의 따뜻한 장소, 목욕탕입니다. 지하 1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하 1층에 소방안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네.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점검시설. 다른 작동 장치들은 규정상이더라도 항상 제일 먼저 반응하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림을 해주는 기능은 소방장치겠죠. 예. 네, 지금 현재 소방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바로 같이 가십니다. 네. 지금 아주 정확하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보고 계시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게 P형 1급 수신기라고 하는데 어떤 점검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자동화재 탐지 설비 1급 수신기 점검 중인데요. 네. 이 수신기는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를 통해서 화재 발생 시에 신호를 받아서 네. 건물 내부에 있는 발신기를 통해 화재 발생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게 지금 소방서로 직접 연결된 건 아닌 거고. 예, 건물 내부에 계신 분들에게 화재 발생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현재 점검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까? 네,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밑에 지금 내려가시면 여기도 지금 굉장히 뜨거운 설전이 오간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아무튼 어떤 점검 내용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열심히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떤 내용을 점검하신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건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데요. 지금 건축물 이제 지하에 내려와 있습니다. 지하에 내려와 있는데 건축물 이제 균열이라든지 혹시 설비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점검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게 시설은 이게 한 20년 이상 된 거라 많이 노후됐는데요.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니까 건물에 이제 균열이 좀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균열이 조금 있나요? 균열이. 심각한 수준인가요?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 전문가의 또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 안쪽에 이제 균열이 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석화 현상으로 해서 균열 간 부분에서 이제 이물질이 좀 나오면서 이제 그런 색이 지금 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내에 점검을 하고 그다음 점검을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반기에 취합을 해요. 취합을 해서 우리 이제 구의 안전관리 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으로 민간 전문가를 구성했는데 거기는 이제 구축기술사라든지
시공기술사 이런 네. 구성된 전문가한테 예. 저희는 취합을 해서 이제 진단을 받아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 진단 결과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든지 네. 이런 의견을 이제 받으면 그거를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렇군요. 이제 건축주는 그 보수 보강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제시된 거에 따라서 네. 보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하고 민간으로 합동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네. 사실상 이제 저 균열의 원인이 어떻고 실질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예.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 이제 자문단을 운영해서 예. 이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물주한테는 네. 이제 통보를 해주는. 그렇군요. 네, 네. 뭐 이런 부분이 일단 노출된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뭔가- 보면 예. 건물주한테도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을 때는 네. 이제 비용이 발생하지만 아. 구에서 전문가 이제 자문단을 운영해서 전문가가 예. 의견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아. 건물주는 굉장히 뭐 비용 절감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그렇군요. 자세한 것도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네. 뭐 상당히 이제 이 좋은 제도입니다. 목욕탕 시설 같은 경우 안전 점검에 들어간 게 처음인가 아니면 원래 점검 대상인가요? 보통 이제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은 점검 대상입니다. 아. 예, 예. 지금 사실 이 목욕탕 같은 건 이제 규모가 좀 작은 경우잖아요. 예, 예. 이 목욕탕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 목욕탕부 뭐 예를 들어 찜질방이라든가 요양병원 이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네네. 이제 전체 목욕탕이 이제 소규모 목욕탕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 목욕탕에 대해서도 예. 네, 시설 점검을 통해서 네. 이제 이상유물을 또 판단하고 또 예. 완전 위험 요인이 있으면 해소를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목욕탕에 있는 여러 가지 안전 설비 상당히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욕탕 건물주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와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적해 주시고 드러난 문제점들을 민간 전문가들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선 상당히 긍정적인 계기로 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층 여탕 점검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거든요. 저희가 한번 가서 추가적으로 어떤 점검이 이루어졌고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날씨가 추워도 국가안전대진단은 계속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 예. 국가안전대진단 이 기간을 우리 안전불감증을 좀 씻어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여탕이거든요. 제가 열고 들어가면 난리가 나겠죠. 저희 직원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주임님. 카메라 그쪽 방향 가면 큰일 납니다. 네, 안 돼요. 네. 안전대진단이라는 부분이 사실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이제 우리 건물주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네 안전대진단 여탕을 지금 점검하셨거든요. 네. 어떤 내용 점검하신 거죠? 여탕 안에 소화기가 잘 있는지 여부랑 감지기가 잘 작동을 하는지 보고 왔고요. 그리고 유도등이 잘 점등이 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작은 목욕탕인데 시설 어떻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잘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 없음. 네. 도장 꽝. 네. 네. 사실 저희가 뭐 제천 때도 그랬지만 이런 복합 다중이용 시설에서 화재가 나면 네.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그 대피 방법을 사실 당황스러워서 잊게 되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먼저 불을 발견하신 분은 다른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게 불이야라고 외쳐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비상벨 있잖아요. 앞에. 네. 그래서 꼭 눌러주시고요. 예. 근데 연기에 의해서 질식 우려가 있으니까 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서 낮은 자세로 대피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불꽃 그러니까 화상보다는 네.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더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한 막고 손으로 막고 예. 낮은 자세로 대피를 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낮아야 됩니까, 자세? 이렇게 막고요. 예. 이렇게. 상당히 낮게 내려가네요. 네. 저희는 보통 코 막고 이 정도에서 그냥 가거든요. 이걸로는 안 된다. 이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상당히 네, 낮게. 좀 네, 낮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와 입을 막고
상당히 낮은 낮은 자세로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네. 출구 쪽으로. 출구 쪽으로. 손은 어떻게 뭐 어딜 짚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바닥을 짚고 가야 됩니까? 바닥도 되고요. 네. 벽도. 벽. 아, 그러니까 탈출구로 연결되는 동선을 확인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빠르게 입구를 찾아서 나가시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소방관 도움을 받아서 소방대원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살아있는 탈출법을 알게 됐는데, 아무튼 그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화재 안전 점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끝까지 지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추워가지고 입이 막 떨리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더 중요한 거, 뭐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우리가 이것만큼은 꼭 살펴봐야겠다라는 곳이 이곳에 또 있죠. 예, 어느 건물이나 똑같습니다. 고층으로 이어지는 옥상 방화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가봅니다. 네. 자, 지금 2층은 이제 남탕이 있죠. 전형적으로 저층에 여탕, 고층에 남탕 이렇게 좀 배치가 돼 있는 우리 옛날에 향수를 달래주는 동네 목욕탕입니다. 봤죠? 남탕. 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이 건물은 1층에 여탕, 2층에 남탕, 그리고 3층에 주거 시설이 있습니다. 정말 복합 건물이에요. 예, 전형적인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화재에 대해서 취약할 수 있고 더 많이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곳이죠. 여기 보면 올라가다 보니까 소화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화기 위치에 대한 표시도 이렇게 잘 눈에 보이게 잘 해놨어요. 아주.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가정 내 소화기 배치를 안 하고 있는 집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네. 뭐 대당 가격이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시기보다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작은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깜짝 쇼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열려 있었어요. 옥상 방화문이 이렇게 열려 있어야 정상입니다. 네, 다행히 열려 있는 곳이고요. 옥상 방화문이 열려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불이 났을 때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옥상으로 탈출하시게 되면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구조를 받으실 수 있고, 또는 헬기를 이용한 구조의 가장 최적지가 바로 옥상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옥상을 이용한 방화문, 옥상으로 연결되는 방화문이 항상 개방돼야 된다는 부분 항상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상당히 의미 있는 국가적인 차원의 점검입니다. 정부는 안전의 큰 틀을 점검합니다. 네, 국가안전대진단 아까 말씀드렸죠? 예, 어제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30일까지 말일까지입니다. 54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안전관리 대상 시설 모두 29만 곳입니다. 29만 개 시설 중에 3만 개소가 중요 안전시설입니다. 예,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곳이고요. 나머지 26만 곳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점검이라고 해서 상당히 뭐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민간 전문가 누구보다 꼼꼼하게 안전 점검하고 있고요. 또 그 점검 결과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전 점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보면 어떤 특별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입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들을 함께 하는 건데요. 네. 소방 설비가 갖춰져 있는지, 또 전기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가스는 누출되고 있지 않는지, 모든 시설들이 제 위치에서 안전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점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정, 학교, 직장에서. 네,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 전문 앱이 또 개발되어 있죠. 네, 뭐라고요? 국민안전신문고. 네, 맞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운받으십시오. 네, 다운받으시고 돈이 안 들어요. 무료 어플이에요. 예, 하면요. 학생들 같은 경우 방학 기간 동안 이용하게 되면 지금 봉사활동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활용하면 좋겠고요. 우리 주변에서 안전무시 관행으로 여겨지는 모든 상황들, 네, 여러분이 함께 신고해 주시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이어져야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저희 안전을 부탁해 안부남 오늘 대전광역시에서 진행된 목욕탕 시설 안전점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왔고요. 또 하나하나 저희도 같이 동행해 봤습니다. 앞부분을 함께 못했는데 사실 점검담이 오면 이 외벽 부분부터 안전점검을 시작합니다. 육안으로 모든 시설이 이상 작동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모든 시설이 안전하게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러났던 문제점들은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예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눈여겨보고 항상 점검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교훈의 시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을 부탁해 생활 속으로 찾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우리 생활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대진단 참가 방법 직접 한번 경험하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안부남은 가정으로 찾아갑니다. 어느 분 가정일까요?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또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을 부탁해 여기서 마칩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꼭 참여해 주세요.